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에 풀어볼 예제는, 자, 여기 전에 풀었던 게 여기 3번 요거였는데 바로 옆에 있는 걸 풀도록 할게요. 형태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단순한데 이제 설명할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예제를 보면은 일단은 여기는 요거가 이제 한 세트예요. 전에 했던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정면도, 우측면도. 그러면 이제 여기 대부분 생각하는 게 정면도, 우측면도인데, 정면도의 형태가 과연 얘를 우측에서 봤을 때, 그렸을 때 이렇게 나오느냐. 거든요. 전에 제가 전 강좌에 설명을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보이는 부분은 수분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측면에 있는 도면을 보면은, 원만 3개가 그려져 있어요. 원만 3개, 중심선이 그려져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전부 다 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얘기고, 측면에서 원의 형태가 보이거나 뭐 그렇지 않고 사각의 형태가 보이는 걸로 봐서는 요 안쪽도 구멍, 그리고 요 바깥쪽도 이제 원기둥, 그 다음에 여기도 원기둥 형태로 되어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얘 정면도 같은 경우는 우측면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얘를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요 안쪽 구멍, 이게 이제 요 제일 높은 점, 제일 낮은 점 표현된 게 지금 요 선인데, 이 선은 이 벽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제 사물을 보면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안 보이는 부분인데 수분선이 아니라 실수선으로 그렸다, 실선으로 그려졌다 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제대로 봤을 때 형태 표현과는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사선으로 그려져 있는 게 있죠. 이게 분명히 저거를 사선을 일일이 그리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전 단계에서 배운 해치 명령을 이용해서 저렇게 무늬를 채워 넣었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해치에 사용되는 단편적인 얘기도 한데, 얘는 뭐냐면 얘를 반을 딱 자른 거예요. 반을 딱 잘라서 내가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요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요 잘라낸 이쪽을 제거하고 바라봤을 때의 모양을 그려준 거예요. 저렇게 내부의 형상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잘라져 있는 형태를 예측을 해서 표현해 주는 걸 도면에서는 단면도라고 합니다. 단면도. 이 단면도도 종류가 나중에 제대로 이론에 들어가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얘는 반 전체를 다 이렇게 일자로 쫙 잘랐잖아요. 얘를 뭐라고 하느냐? 전체를 잘랐다고 해서 전단면도다. 전단면도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전단면도가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 기법으로 그린 거다. 요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밑에도 마찬가지죠. 밑에도 이쪽을 반을 잘라서 이쪽을 제거하고 바라봤을 때의 모양을 그려준 거다. 그럼 해칭이 들어간 건 뭐냐면, 반을 잘랐을 때 여기는 좀 필기한 걸 지우고 할게요. 반을 잘라서 실제로 바라보게 되면, 내가 요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이 해칭이 들어간 거는 여기는 잘렸을 때 여기 속이 꽉 차 있을 테니까 면이 있을 거예요. 잘린 단면이 보일 거고, 여기는 허공이잖아요. 허공은 잘라도 잘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단면이 없어요. 면이라는 게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는 해칭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계 쪽에서 해칭을 사용을 할 때는 단면도법의 면이 발생하는 부분에 여기는 잘라서 생긴 단면입니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치를 사용을 해요. 일반적으로 기계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무늬를 넣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저런 식인데 조금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X라인으로 수평선, 수직선 기준을 잡고요. 이거는 이제 얘를 그리든 뭘 먼저 그리든 상관없는데, 치수가 거의 이쪽에 붙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치수를 다 보고 그리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죠. 자, 그래서 옵셋 30이니까 저는 반만 그릴게요. 15. 옵셋 15. 옵셋을 또 할 필요 없이 그냥 한꺼번에 써도 되는데, 나눠서 하는데요. 그 다음에 옵셋. 그 다음에 15니까 반 나누면 7.5겠죠.
만약에 귀찮다면 옵셋 명령에서 연산 명령을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하셔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옵셋 43, 제일 뒤에 있는 선에서부터 4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뚫려 있는 구멍이 8이니까 옵셋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요거를 미러를 할 건데, 이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해치를 먼저 실행을 하고, 일단 해치 패턴은 안시 31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 기계 쪽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죠. 45도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 거의 안시 31을 사용을 합니다. 안시 31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문의가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 간격이 다른데, 간격은 아마 스케일 값이 달라서 그럴 거예요. 스케일 값으로 조정해 주는데, 요 예제 푸실 때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거 간격, 여기 떨어져 있는 간격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고 그거 정확하게 맞추라는데, 저거는 사용자가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 예제를 푸실 때도 저걸 똑같이 맞추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정도의 사이즈로 맞추면 되겠다 라고만 감을 잡으시면 돼요. 그 해치의 그 스케일 값은 딱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비슷하게 맞췄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치를 놓고 뭘 해줘요? 밀어. 반을 넘겨주죠. 그리고 나머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중심선을 정리를 하는데, 중심선 정리는 안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해치 문양이 잘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문점을 갖는 게 뭐냐면, 선생님 미러 명령을 했잖아요. 라고 하지만, 해치의 문의는 미러 명령에 의해서 돌아가진 않아요. 그쵸? 그리고 요거는 개인적인 부분이긴 한데, 요렇게 해치를 넣었다. 그럼 미러를 통해서 해치가 들어갔다. 어차피 똑같은 영역에 해치가 들어가니까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잘못된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요거가 하나의 부품이잖아요. 전체가 하나 통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때 이 해치를 분리해서 쓰는 건 나중에 뭐 무분 명령이나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갖고 갈 때 실수로 내가 이제 아래에 그려져 있는 해치를 선택을 안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치가 하나 빠진 채로 오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도면, 별도로 관리되는 하나의 도면에 해치를 넣을 때는 이렇게 똑같은 무늬가 들어간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무늬를 넣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아래를 모두 다 그려놓고 위아래 영역 모두 다 넣어서 가면은, 해치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선택해도 전체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돼야 되는 도면에서는 개별적으로 영역마다 따로따로 해치를 넣어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한꺼번에 넣어서 작업해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뭐 이게 어차피 표현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일 뿐이지,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 전 단계에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되기는 되는데 관리의 효율성에 있어서 좀 떨어진다.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중심선을 정리하기 전에 우측면도를 그려야 되니까 우측면 그리죠. 중심선 높이 맞춰야 되니까 똑같이 놓고요. 옆에다가 수직선 하나. 자, 그 다음에 그리는데, 이때 이제 이 원들을 그리실 때 여기 있는 치수들을 보셔도 돼요. 치수들을 보셔야 되는데, 치수 앞에 보면은 이렇게 파이가 붙어 있죠. 이건 이전 강좌부터 쭉 보신 분들은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파이는 이제 제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름을 표현해주는, 지름이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이쪽에서 이제 아마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파이라는 기호가 안 나오는데, 굳이 강제적으로 좀 파이라는 기호를 넣어주는 이유는, 저 부분이 얘만 봤을 때도 이 부분이 원의 직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원형입니다라는 거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저걸 해줘요. 저렇게 이제 원기둥 형태로 돼 있는 거는 간혹 가다가 우측면도, 즉 얘도 없는 상태로, 원이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로도 도면을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원기둥이다라는 걸 눈치채게 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중심선과 더불어 지름이라는 표시, 치수에 지름이라는 표시가 들어가게 되죠. 파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치수를 보고 이제 여기서 저 치수대로 지름이 8이니까 여기서 지름 D하고 8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미 옆에 단면도로 그려놨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이렇게 수평선 따서 서클 중심점 여기가 반지름, 중심점 여기가 반지름, 중심점 여기가 반지름. 이렇게 치수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똑같이 빠르게 그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선생님 X라인을 더 그리니까 더 빠르지 않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치수를 외워서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치수를 외우는 행위는 내가 이제 외우다가 실수를 할 때 팔로 외워놓고 실수로 9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있기는 해요. 옆에 이미 그려놓은 거를 따서 그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뭐 본인이 직접 하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치수를 머리에 담는 것보다는 옆에 그려진 게 있으면 거기서 따와서 그리는 게 더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것도 어디까지나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래 놓고 이제 정리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이렇게 그래놓고 이제 얘네들은 중심선이니까 자, 중심선 레이어로 보내주죠. 다른 레이어로 잘못 보냈네요. 얘도 중심선으로 쓰이고 있긴 한데 다른 레이어로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중심선 레이어. 자, 그 다음에 자, 중심선이 살짝 삐져나와야죠. 근데 그거는 치수 기입할 때 할게요.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치수 스케일을 얼마로 할지 결정하고 나서 삐져나오는 길이를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또 그려야 되잖아요. 밑에 거 또 그리는데 대부분 이제 밑에 거 또 그리라 그러면 저 밑에 거 저 치수를 보고 이제 또 하나하나 다시 그려 나가시는데, 보시면 얘하고 지금 치수가 차이나는 부분이 없어요. 단지 이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파져 있다는 것 뿐인데, 이럴 때는 복사하셔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자, 하나 복사를 해놓고 수정된 부분만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면 캐드 연습을 할 때 자꾸 그리는 연습만 하는데 수정하는 연습을 안 해요. 왜냐면 그린 사람이 내가 어디 틀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찾아서 수정하거나 뭐 그런 일은 거의 없고, 수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예제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정에 대한 연습을 안 하는데, 그래서 되게 도면 수정을 하라 그러면 다들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학생들은. 근데 그러면 시간 낭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한다면은 수정하는 방법도 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연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이제 얘는 다시 그리는 것보다는 위에 걸 하나 복사를 해서 수정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럼 치수 잘 보이게 해놓고 수정된 부분을 전개하죠. 일단 여기 파야 되니까 7이니까요. 옵셋 3.5 절반 해가지고 좌우로 전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제일 밑점에서부터 26.5잖아요. 그러면 제일 밑점에다가 수평선을 만들어 놓고, 이때 옵셋으로 26.5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는 얘를 다시 지워줘야 돼요. 그쵸? 불편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옵셋으로 하는 것보다 무브로 26.5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그럼 무브로 옮기면, 무브는 이제 원본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쵸? 무브로 위로 26.5를 보내버리면 깔끔하게 이제 지우는 행위 없이 무브 명령 하나로 끝내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래놓고 이제 마저 정리하죠. 여기 이제 외형선이어야 되니까 레이어의 종류를 바꿔주고,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는데 여기도 선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같이 정리를 할게요. 제가 엔터를 쳐버렸네요.
다시 트림 경계를 잡을 때 이쪽도 선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셋하면 얘는 이제 원이니까 높이가 살짝 낮아졌기 때문에 사이드는 여기도 마저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잘라주셔야겠다. 그러면 수정이 다 됐어요. 수정이 다 됐고, 여기 딱 보면, 해치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가운데를 여기를 자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르면 여기는 이제 파이게 되면은, 밑에 구멍하고 똑같이 여기는 이제 면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치 무늬가 들어가는 게 잘못됐죠. 그럼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수정을 하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지우시고, 해치 명령을 다시 실행을 해서, 다시 넣어주세요. 물론 이제 안 되는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죠. 자, 기존에 이제 이 상태였잖아요. 이 상태면은 제가 트림 명령 설명할 때, 해치 명령 설명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해치도 트림으로 잘립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트림 경계를 잡고요, 잘라주시면 되는 거죠. 이러면 훨씬 더 빠르게 전개가 될 거예요. 자, 해치 무늬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계 쪽에서 사용을 할 때는 가는 실선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녹색 외형선 레이어에 같이 존재하게 되면 얘는 이제 붉은 선으로 이제 출력이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치 무늬는 작성이 되면 바꿔주는데, 일반적으로 해치를 선택을 하면 해치 수정 메뉴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해치 메뉴 설명할 때 해치의 레이어를 바꿔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리본 메뉴에 해치 메뉴가 떴을 때 홈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시 레이어로 오셔서 여기서 가는 실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리본 메뉴가 바뀌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리본 메뉴 선택되어 있는 탭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바꿔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밑에 있는 도면도 작업이 끝났죠. 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다가 넣어줄 건데, 이게 1대1이었고 이게 이제 2대1이었죠. 두 배 키워서 출력하는 거. 요 도면 공간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림을 이제 키워서 출력을 하는 경우인데,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에 다 들어갈까요? 약간 아슬아슬하긴 한데, 자, 이래놓고 이제 치수 들어갈 공간만 충분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좀 아슬아슬한 거죠. 자, 한번 치수를 기입을 해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2대1 도면 기준이죠. 원래 A4 사이즈가 요거고 A4 사이즈를 절반으로 줄인 건데,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은 이제 도면 개념으로 출력을 했을 때, 왜냐면 A4 용지의 사이즈가 바뀌진 않을 거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림이 2배 커져서 출력이 된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치수는 글자가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2대1짜리를 제가 전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0.5 유저 오버롤 스케일이 0.5로 들어가 있으면 절반으로 들어가 있죠. 작게. 자, 그래 놓고 이제 치수 기입을 하면은 저대로 똑같이 치수 기입을 할게요. 자,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자, 제가 일반적으로 첫 번째 치수를 11을 띄니까 절반이니까 6을 띄우고, 자, DLI 해서 여기서 여기, 자, 이렇게 기입하는데, 선형 치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냥 길이에 대한 치수를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딥라이너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파이라는 저런 기호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저 파이를 대부분 이제 무슨 기호가 안 나와요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지름 치수 1에다 기입해 주는 거, DDI 딤 디아미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파이가 앞에 붙죠. 붙는데 얘는 그런 경우에 얘는 이제 무조건 1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니까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 파이는 내가 강제적으로 써야 됩니다.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 그럼 귀찮으니까 이렇게 치수 기입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된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저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도 지름이 들어가고요. 여기도 지름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는데, 이게 문제는 사람의 주의성, 도면을 보는 사람.
어차피 도면이라는 건 내가 그린 원하는 생상을 상대방한테 전달하기 위한 건데, 보는 사람의 주의력에 문제가 있어요. 주의력에 문제가 있어서 도면을 좀 신중하게 보시는 분들은 별로 상관없는데, 신중하게 안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입을 하다 보면 같은 중심에 원 3개에 대한 지름이 기입되어 있으면은 요 바깥에 30파이짜리를 8파이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심하게 지금 제가 비약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좀 잘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직경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그림상으로 그런데, 직경 차이가 얼마 한 뭐 1mm 차이 난다, 뭐 차이가 얼마 안 난다라고 할 때는 진짜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럴 때는 잘못 보는 경우들이 되게 치수를 놓치고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작업 결과물이라든가 아니면 소재를 준비할 때 소재를 잘못 구해온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즉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도면을 제대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화살표가 지칭하고 있는 선들을 같이 볼 거예요, 치수하고. 그렇게 보고 나면은 이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도면을 제대로 본다는 전제하에는. 하지만 도면 그리는 사람은 보는 사람이 실수하는 것도 웬만하면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심원, 같은 중심을 갖고 있는 동심원들이 나올 때는 이 원이 그려져 있는데 치수를 기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곳에서 치수를 기입하는 걸 더 좋은 치수 기입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치수 기입법이지 정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전처럼 기입하셔도 그것도 정답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실수 유발을 좀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실수 기입해 주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을 그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ed라는 명령으로 치수를 선택을 하면 치수 앞에 문자를 수정해 줄 수 있다 그랬죠. 또는 요새 버전, 저건 옛날 버전, 요새 버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치수 문자를 더블 클릭하는 행위만으로도 치수 문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파일 기호를 예전에 텍스트 배울 때 제가 설명을 했죠. 파일을 쓰고 싶으면 뭘 해준다? %% 씁니다. 그쵸. 그러면 파이가 붙는다. 그리고 빠져나오시면 이렇게 치수 문자가 수정되어 있다. 자, 나머지 치수 기입도 모두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치수 기입은 끝났네요. 자, 치수 기입 끝났으니까 이제 어차피 치수의 사이즈가 정해졌으니까 중심선이 삐져나오는 길이를 정해야겠죠. 제가 일반적으로 1대1 도면 기준으로 했을 때 2mm를 삐져나오게 하는데, 지금 2대1 도면 2배 키워서 하는 거니까 얘가 출력됐을 때 2mm가 되려면 절반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LN D 1mm 1mm씩 삐져나오게 할게요. 어차피 밑에도 같은 스케일로 기입할 거니까 같이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 치수 기입하는데 뭐 기본적인 치수 자체는 똑같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카피를 해도 되겠죠. 아니면 도면 작업을 할 때 애당초 치수까지 기입을 해놓고, 저는 설명을 한다지 치수랑 분리해 설명을 한다 따로 했는데 치수까지 기입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카피를 해오시면 되겠죠. 자, 똑같이 기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에다 치수 기입만 추가를 해주면 될 거예요. (26.5) 추가해주고,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근데 이게
도면이 솔직히 말하면은 이쪽 도면은 조금 잘못 그려졌어요. 근데 이게 제도법상으로는 잘못 그려진 건 아닙니다. 제도법상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요 선은 이 원이 이제 완전한 원일 때 따가지고 여기랑 맞는 길이거든요. 근데 실제 얘가 여기가 이렇게 파이게 되면은 거기가 높이가 낮아져요. 왜냐면 제일 높은 데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실제 도면은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게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2D 도면을 할 때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잘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맞춰서 제가 도면을 수정을 해볼게요. 물론 스트레치로 수정해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설명을 위해서 트림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30이라는 치수가 기입이 돼야 되는데 30이라는 치수를 기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이쪽에 선이 없기 때문에. 길이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길이는 요것만 있어도 요렇게 기입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직경이 문제가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만약 요렇게 기입하게 될 때는 여기를 지워버리고 얘만 이렇게 기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도 이제 오해의 소지. 안쪽 원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고 걱정이 된다 그러면 여기다 기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기입할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쪽엔 연결된 선이 없으니까 컨트롤 1번 눌러서, 제가 아까 저기 기입할 때 어디 이쪽을 첫 번째 찍은지 이쪽을 첫 번째 찍은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뭐 해보면 알겠죠. 자, 딥라인 1을 오프 한번 시켜볼게요. 네, 맞네요. 저기가 1번이었네요. 익스텐드 라인, 치수 연장선, 치수 보조선도 1번을 오프 시켜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원래 원형인데 이쪽이 이제 날라가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저렇게 표현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자 라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선이 없기 때문에 외형선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를 자르지 않고 표현한 거예요. 그 자르지 않은 표현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실제 실물을 가지고 생각해서 잘못된 거지, 도면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해도 너무 도면이 복잡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작업 자체가 번거로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저렇게 해도 무방하다라고 돼 있지만, 이제 정확한 표현도 만약에 내가 그렸다, 나는 정확하게 그리는 걸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쪽에 큰 지름을 이쪽에 기입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강의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요런 형태를 많이 띄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작업하는 게 번거로워지는 걸 더 싫어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기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얘도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번 예제 풀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중요한 거는 단순히 도면을 그리는 방법이 아니라 제도에 관련된 각가지 표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것도 같이 이제는 병행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